생애 처음으로 언론 시사회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본 영화는 Only the Brave입니다. 큰 기대를 하지 않고 갔는데 의외로 물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올해 3월 7일에 개봉 예정인 로튼 토마토 88지수, 팝콘 92지수를 받은 엘리트 소방관 핫샷들의 이야기 Only the Brave에 대한 리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핫샷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핫샷은 산불의 최전방에서 방어선을 구축하는 엘리트 소방관들을 의미합니다. 산불을 끄는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방향의 바람과 세기 그리고 기후의 변화를 예측하여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맞불을 놓는 것이 바로 이 핫샷들이 하는 일입니다. 바람의 방향을 잃고 전선을 구축한 게 구덩이를 파고 나무를 베고 또 거기에 불을 붙임으로써 산불로 진압하는 소방관들이 바로 핫샷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는 살림을 땔감이라고 언급합니다. 땔감이라는 것은 인간이 불을 지피기 위해 준비하는 마른 나무를 언급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오색 단풍이 든 산을 보면서 굉장히 아름답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산불을 우려하는 소방관들에게는 땔감의 계절이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 이러한 차이점에 관련된 이야기하는 영화가 바로 Only the Brave입니다. 하지만 Only the Brave에는 이것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작년 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산불이 일어났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강원도 삼척과 강릉에서 산불이 발생한 적이 있었었고 지금도 끊임없이 산불이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nly the Brave는 근래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이야기들과도 연결선이 존재하는 영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도 이 영화를 주목했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영화는 2013년 애리조나 프레스콧에서 일어난 산불로 주민 수천 명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되었는데, 자신들의 목숨을 버려가면서 산불과 최전선에서 싸운 80년 만에 일어난 최악의 소방관 순직이라 불리는 19명의 엘리트 소방관 그래닛 마운틴 핫샷 팀에 대한 내용을 다룬 영화입니다. 당시 산불로 인해 추구당 1000여 개 크기의 숲이 불타 없어졌지만 민간인은 그래닛 마운틴 핫샷으로 인해서 단 한 명의 희생자도 나오지 않았었던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Only the Brave는 화려하지 않은 히어로들의 일상을 보여줍니다. 현재 관객들이 가장 주목하는 영화 장르는 당연히 히어로물입니다. 80년대 슈퍼맨을 시작으로 배트맨, 스파이더맨, 엑스맨, 그린랜턴, 아이언맨, 토르, 원더우먼, 그리고 근래에 개봉한 블랙팬서에 이르기까지 매년 분기마다 쏟아지는 슈퍼히어로 영화에 관객들은 환호하고 열광합니다. 저 역시도 이러한 영화를 즐겨보지만 가끔은 우리 주변에 있는 화려하지 않은 히어로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동네에서 나와 같이 살아가면서 비슷한 고통을, 아픔을 겪고 있는, 거기에 슈퍼파워가 아닌 경험과 단련만으로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화려하지 않은 히어로들에 관련된 이야기 말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영웅들의 이야기는 영화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2006년에 개봉한 월드 트레이드 센터와 그 이후 10년 뒤에 개봉을 했던 설리 허드슨 강의 기적이 대표적인 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Only the Brave가 월드 트레이드 센터와 설리 허드슨 강의 기적 사이에서 아주 중심을 잘 잡은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경우에는 평단으로부터 지나치게 애국심을 심어줬다는 부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설리 허드슨 강의 기적은 기장 체슬리 설리 셀렌버그라는 인물의 심리 변화에 중점을 둔 영화라서 오락성보다는 사람 내면의 심리와 그리고 사건을 구성하고 그것을 풀어나가는 것에 중점을 둔 영화입니다. 허나 Only the Brave는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이 두 영화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개인적인 느낌을 따지면 아메리칸 스나이퍼와 비슷한 성향을 가졌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드라마적 요소를 보여줘야 할 때는 드라마의 중심을 두고 관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야 할 때에는 개그적 요소와 화려한 그래픽, 그리고 그 어디에 내놓아도 주연이라 불릴 연기자들의 완벽한 연기로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볼거리와 교훈,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관객들로 하여금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라고 저는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이 영화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은 사람들의 삶에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화에서는 사람들의 삶에 너무 과하게 주목을 해서
흔히 말하는 국뽕이나 신파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즉 감독이 등장인물의 삶의 방식에 당위성을 억지로 관객들에게 집어넣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너무 지나치게 감동적인 장면을 넣음으로써 관객들이 끼어 맞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온리 더 브레이브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영리하게 잘 활용을 한 영화입니다. 신파 영화를 만들고자 한다면 온리 더 브레이브처럼 만들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영리하게 사람들의 감정선을 흔드는 그러한 장면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충분히 여운도 남고 충분히 가슴이 아픈 그런 영화 바로 온리 더 브레이브입니다. 극장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와야 슬픈 건 아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온리 더 브레이브는 우리 주변에서 혹은 우리 집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인 사건들을 중심으로 내비춥니다. 그것은 가장으로서 아버지라는 인물이 가지는 딜레마를 가장 이야기의 중심에 둔다는 것입니다. 영화는 시작부터 끝까지 남편으로서의 삶, 아빠로서의 삶에 굉장히 중점을 둡니다. 이를 통해서 영화는 가족들에게 나, 그리고 사회인으로서의 나,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는 책임감에 대해서 끊임없이 언급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 영화는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이 화려하지 않은 히어로임을 말해줌과 동시에 가정과 사회라는 울타리 속에서 싸우고 고민하고 슬퍼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게 저는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입니다. 즉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라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진지하지만 진지하지 않은 하지만 확고한 메시지를 관객들에게 전달하는 영화가 바로 온리 더 브레이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012나 클로버필드 같은 재난 영화를 생각하고 관람을 가시는 분들은 조금 실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헐리우드 콘텐츠 흐름이 과거에는 자아성찰에서 근래에는 인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옮겨가는 시점에 그리고 그 속에 가족에 관련된 이야기를 끼워 넣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에 관련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말하는 히어로물을 관람하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